안녕하세요. 단밤 주식클래스의 찌난케입니다. 오늘 2026년 7월 30일이고요. 네, 이제 7월이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2주 차이로 진짜 세상이 달라 보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너무 심한 장에 있고 예. 투자에 참고만 하시고요. 모든 투자 책임은 여러분에게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 여의도 정보통에서 들어온 얘기로는 지금 코오롱그룹이 좀 자금난에 휩싸여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지만 지금 들려오는 이야기로는 뭐 골프장을 내놓은 지 한참 됐는데 가격이 안 맞아서 못 팔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지금 관련된 뉴스들이 몇 개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TGC 임상 지연의 자금 부담 확대, 내년 12 전환사채입니다. 풋옵션 변수. 지주사 코오롱이 올해 3월 말 별도 기준 현금성 자산은 39억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이 때문에 회당 400에서 600억 규모로 이루어지던 추가 출자를 코오롱이 단독으로 감당하기 어렵다. 신규 자금 조달 환경도 이전보다 녹록지 않다. 현재 주가 수준에서 시비를 다시 발행하면 금리 인상이나 투자자 보호 조항 강화 요구가 뒤따른다. 유상증자를 추진하더라도 같은 규모의 자금을 확보하려면 신주 발행이 늘어나 기존 주주의 지분 희석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코오롱 추진 관계자는 채권 상향이나 추가 자금 조달 방안에 대해 현재 확정된 바는 없다. 충분한 유동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투자자들과 계속해서 협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챗 GPT한테 얘기해 봤더니 이 뉴스는 조금 과장된 부분도 있고 팩트가 잘못된 부분도 있다라고 합니다. 뭐 그런 갑다. 어쨌든 지금 CB 관련된 얘기가 또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보시면 딜 사이트인데요. 반도체 사업부 떼내기로 떼어 파는 코오롱, 티슈진 구하기, 이렇게 라이언 일병 구하기처럼 뭐 그렇게 되는 거죠. 코오롱 그룹이 자산 유동화 행보를 본격화하면서 재무 리스크에 대비에 나선 것으로 파악된다. 코오롱 티슈진의 임상 불확실성과 그에 따른 자금난 우려가 가시화하기 이전입니다. 그러니까 코오롱 티슈진이 임상이 잘 안 되기 전부터 그룹 차원에서 조용히 진행되어 온 계열사 자산 매각 추진이 실상은 수열 실탄을 사전 확보하기 위한 포석이었다는 해석이다. 최근 코오롱 인더스트리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사업부 매각에 나선 것도 그룹 전반에 선제적인 유동성 방어선 구축 과정에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라고 이제 나왔고요. 2021년 이후 코오롱 모회사와 계열사들이 코오롱 티슈진에 집행한 유상증자 대금만 2,600억 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집계됐는데, 여기에 이웅렬 명예회장이 개인 사재 100억 원을 투입할 정도로 바이오 산업에 대한 오너가의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넷째 아들이죠. 문제는 티슈진이 안고 있는 1,475억 CB 풋옵션 상환 부담과 향후 추가로 소요될 임상 비용을 감당하기에 단발성 사업부 매각은 한계에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시장은 코오롱 그룹의 전방위 자산 유동화 행보를 단기 대응을 넘어 중장기 재무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주요 계열사 영업이익이 전방 산업에 둔화로 정체된 상황에서 외부 차입을 통한 코오롱 티슈진의 지원은 재무적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보유 자산을 매각해 내부 현금을 창출하는 방식이 금리 부담을 줄이면서 코오롱 티슈진의 풋옵션과 추가 임상 자금을 소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이라고 관측하고 있다. 코오롱 인더스트리 사업부 매각이 먼저 추진된 것은 그룹 차원에서 코오롱 티슈진 관련 재무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대비해왔다는 신호를 일으킨다. 삼상 악재로 풋옵션 부담이 가시화된 상황에서 오너가의 주식 매수와 사업부 매각이 맞물리며 지수화를 거친 코오롱 티슈진 자금 지원 흐름이 더 구체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거 관련돼서 챗 GPT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코오롱 티슈진은 즉시 정리할 생각이 없고 지주사 현금만이 아니라 계열사 자산 EB는 교환사채입니다. 교환사채 600억짜리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코오롱에서 발행한 거고요. 대여 증자를 이용한 지원 경로가 존재한다. 티슈진의 채무 불이행이나 파산은 그룹 평판에 큰 부담이 되고 이웅렬 명예회장과 그룹은 과거에도 반복적으로 자금을 지원했다. 이규호 부회장의 개인 자금으로 티슈진 주식을 처음 매입했고 그룹은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을 통해 전반적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다. 지금 요게 이제 팩트라는 얘기고요.
TGC의 과학적 가치와 FDA 경고가 살아있다는 전제에서 그룹이 TGC를 지원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301까지 실패하고 302 일반 병원 KL 그레이드 3 분석에서도 일관된 효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그 경우 필요한 돈은 단순히 CB 상환 1385억뿐만 아니고 추가 임상 비용에 뭐 회사 운영비, 지주사 발행한 600억 이비들이 이제 부담된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지금 이비 관련돼서 지금 주요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총 자금 수요가 2천억을 크게 넘어설 수 있어서 단일 사업부 매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요게 그러니까는 301, 302에서 임상을 새로 시작한다. 요런 게 돼서 다시 FDA랑 협의를 통해 가지고 임상이 진행되면 요 CB는 주가 올려가지고 나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뭐 이분들이 뭐 그거 0% 본전 찾겠다고 오신 건 아니고 뭔가 이제 이벤트가 생기면 그 이벤트를 아마 잘 이용해서 나가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승호 대표가 이제 두 번째 시험 때 이제 첫 번째 시험 때에 오른 거죠. 두 번째 위기는 2019년도에 있었고 지금 26년 7월에 있는 건데요. 미국 임상과 글로벌 상업화 전략을 이끌었죠. 전 대표가 이분이 아주 상업화를 잘해가지고 대웅제약에서 크게 되신 분이신데 2019년도에는 세포기원을 잘못 알아가지고 이제 난리가 한번 났었고요. 그 뒤로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5월 중에 14만 9천 원까지 올랐었고요. 두 번째 위기를 맞이했는데 전승호 티슈진 대표의 행보가 주목된다. 어떻게 헤쳐나갈지 저도 궁금합니다. 만약에 살아난다면 우리가 만약에 이 파고를 한 4, 5년 뒤에 잘 넘어가서 FDA의 신약 승인을 만약에 받는다면 아마 제약업계의 레전드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주가는 15만 원 못 갈 수도 있지만 일단 그 통과한 것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칭찬받을 만한데 기업 입장에선 칭찬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된다? 상업화를 이루어내야죠. 근데 여기 사진에 원래 코끼리가 있었거든요. 코끼리가 이렇게 거꾸로 박혀 있는 코끼리가 있었는데 코끼리가 없네요. 있었는데 원래 이쪽에 있나 이렇게? 아씨 다음에 만약에 가게 되면 좀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정경 사진 나온 야 엄청 잘 줘놓긴 했어요. 벌집 모양으로다가 요게 무슨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이제 조현재 신약조합 연구개발 전부라는 분께서 인터뷰를 한 게 있습니다. 임상 3상은 1상 이상에 거쳐 안전성과 유의성을 어느 정도 확보한 뒤에 진행되는 만큼 성공률성이 높은 건데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면 신약 가치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그러니까 이게 할인할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거죠. 골관절염 치료자는 장기 투약이 필요한 만큼 단기적인 유의성뿐만 아니라 장기 안정성과 기존 치료자 대비 경쟁력도 함께 평가한다. 치료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환자가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환자도 있다. 임상시험에서 환자 모집과 구성 역시 결과에 미칠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현재 공개된 결과만으로 실패 여부를 단정하기보다는 전체 임상 데이터가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되게 SR타임즈에서 좀 우호적인 걸 낸 거죠. 일단은 챗 GPT한테 제가 이제 나 이거 전 재산 걸어가지고 지금 망했는데 좀 냉정하게 평가를 해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맨날 냉정하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302하나 시험은 공동 1차 평가 변수를 모두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명백히 실패했다. 이건 맞습니다. 사실이니까 이거를 부정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거를 인정하는 것부터 이제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고 이 해결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게 나오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나 TGC 개발 프로그램 전체가 종료된 것은 아니고요. 301과 추가 확증 시험이라는 경로가 남아있다. 제가 요거 좀 생각을 해봤는데 아마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TGC는
TGC 개발을 멈추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신에 이제 그 그룹에서 아마 결정을 할 텐데, 그룹에서 정말 뭐 아무런 것도 없는데 그냥 재실험을 한다는, 재임상을 한다는 건 좀 어처구니가 없는 것 같고, 그래도 뭔가 좀 비벼볼 만한 게 있어야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환자 모집과 구성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제 챗 GPT랑 제가 이제 계속 나눴던 임상 전문 기관 비중, KL2, KL3 구성, 기저통증, 진통제, 그다음에 GLP-1 사용 가설, 이런 것들을 이 조전무도 이제 지적했다라고 보는 거죠. 전체 데이터를 봐야 돼. 기관별, 환자군별로 위약 반응이 집중되는지 확인하는 데 필요하고요. 외부 CRO가 분석하는 건 독립성과 신뢰 회복이 긍정적이다. 네, 웬디 웨이먼 15301을 재분석한다 그랬는데, 원인 규명과 추가 임상 설계에 필요한 조치고, 개발을 포기하진다. 개발 지속 의지는 확인됐지만 약효나 허가 가능성을 증명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생각하는 거랑 특별히 다른 건 없고 정리해주는 기사였는데 조금 좋은 뉴스가 나와서 가져와 봤고요. 그리고 저는 깜짝 놀랐는데 이분 2026년 5월 14일 날 파로스 아이바이오랑 코오롱제약이 맞손을 잡고 차세대 EGFR 저해제를 도전한다고 하면서 코오롱제약 대표로 김선진 이 사람이 있는 걸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저는 좀 놀랬고요. 좀 그랬어요. 이분이 인보 코오롱 생명과학 대표를 떠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코오롱 그룹 임기 중 가장 큰 업적은 역시 임상 3상 재개와 투약 완료다. 과정이 순탄치 않았을 것 같다. 이 청년 의사에서 엄청나게 빨아주거든요. 똥구멍을 그냥 핥아줍니다. 한마디로 전쟁이었다. 임상 재개 허가를 받자마자 코로나19 팬데믹이 터졌고요. 환자 투약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특히 IDMC 3개월마다 태평양을 건너야 했는데 당시 공항은 좀비 영화처럼 불이 다 꺼진 채 텅 비어 있다. 요거 관련돼서 블라인드에 나온 얘기는 이 얘기랑 다르지만 굳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혹시라도 회사의 핵심 인력이 이탈할까? 요것도 관련된 이야기가 있지만 하지 않겠습니다. 환자 모집이 끊길까 노심초사하며 보냈던 시간들이 아직도 생생하다. 다행히 하늘이도와 간염 없이 임무를 마칠 수 있었고 미국 티슈진 본사 모니터에 목표 환자 수가 초과 달성되어 표시된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아저씨 TGC 임상 성공에 대해 어느 정도 확신하나? 국내에서 승인 경험과 미국 이상 유의미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 세포유전자 치료제 특성상 인종, 성별, 나이에 영향받지 않기 때문에 앞의 결과가 재현될 것으로 생각한다. 좀 화가 납니다. 솔직하게. 제가 들은 얘기는 있는데 차마 얘기는 안 하겠고요. 이 인터뷰를 보면 상당히 중요하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김선진 전 CMO가 1530이 임상 수행, 품질 관리 책임에서 자유롭게 어렵다는 근거가 됩니다. 다만 결과를 미리 알고 떠났다거나 실패를 은폐한다는 증거는 전혀 아닙니다. 김선진 전 대표가 단순한 조언자가 아니었습니다. 2021년 6월 코오롱 티슈진 CM으로 선임돼 TGC 미국 3상을 총괄했고 대규모 환자 모집 투약의 대부분이 그의 재임 기간에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보도에서는 김 전 CMO가 미국 3상 총괄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라. TGC의 안정성 검증과 임상을 지원했다고 공식 설명하고 있습니다. KL2 포함 공동 1차 지표 변경 등 기본 프로토콜을 이분이 만들었는지 그 전에 만들어진 거를 이분이 그냥 그 수행 품질 관리 책임을 지고 한 건지는 정확하게 확인이 되지는 않는데 어쨌든 챗 GPT는 설계팀, FDA, SPA 협의팀과 김 전 CMO의 공동 책임이 있다고 했고요. 임상 전문기관 가다 사용과 사이트 선정 요거 관련돼서도 할 얘기가 있지만 하지 않겠습니다. 김 전 CMO 임상 운영 책임자 CRO가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환자 스크리닝 부실 관련돼서도 CMO 임상 운영팀 각 기관 PI 진통제 체중 변화 프로토콜 임상 운영팀 평가자 교육 방문 관리
교육, 방문관리, 기관별 편차, CMO, CRO, 임상운영조직, 무작위 배정, 시험약, 분류데이터 처리 오류 이런 거는 이제 이쪽에서 자체의 부족은 뭐 상관없고요. 제가 이거 예전에도 했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 가리지 않습니다. BDI, 신라젠, 메가 우선 협상자 대상 PT를 진행할 때 김선진 박사를 중심으로 국내 법무법인 2곳을 포함해 회계국의 한 곳과 자체 자문단을 구성해가지고 여기에 뛰어들었던 분이고요. 그다음에 투비소프트 여기에도 플랫바이오, 플랫바이오 여기 나올 거예요. 회사는 의약품 연구개발을 위해 한미약품에서 신약개발 본부장과 부서장을 영임한 김선진 전 미국 MD 앤더슨 암센터 교수를 연구소 연구 총괄로 영입을 했죠. 투비소프트는 거래정지주고요. 그다음에 뭐 차세대 뭐 안 개발한다고 하고요. 이분이 플랫바이오일 때 향후 이게 2020년입니다. 2020년에 향후 3년간 최소 10개의 신규 후보 물질 파이프라인을 확대한다 그랬는데 솔직히 뭐가 있는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뭐 이거 대해서 하나하나 파헤치면 정말 할 얘기가 많지만 BDI는 상폐됐어요. 여기. 그러니까 이분이 연구를 하고 뭐 이렇게 이름을 내고 하는데 회사의 어떤 재무 관련된 거나 이런 거는 거의 보지 않는다고 보는 거죠. 진짜로 할 생각이 있어서 와서 하신 건지 뭐 이런 거는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분이 임상을 할 능력이 없다고 평가하는지만 이 정도로 임상이 망해서 뭐 어디 책임을 돌리기 위해 뭐 얘기하는 걸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저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장이 엄청 좋아요. 미국장이 엄청 좋습니다. 보시면 뭐 지금 마이크로 테크놀로지가 15% 오르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는 2%밖에 못 오르고 있고요. 엔비디아 뭐 이런 애들이 이제 가면서 내일 이제 반도체주들이 아주 그냥 난리 브루스를 칠 것 같은데요. 이게 또 오른다고 오르는 느낌이 아니어가지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댓글 보면 이제 한숨 좀 그만 쉬어라.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냥 저절로 쉬어지는 겁니다. 제가 이거를 2019년에 하고 7년 정도 해가지고 와 이제 되는구나 막 이러고 있다가 7년 만에 이거를 또 하려니까 물론 그때보다 지금은 상황이 많이 낫습니다. 개인적으로 저 입장에서 보면은 구독자도 엄청 많이 늘어 있고 그때 할 때 600명인가 그랬어요. 2019년도에 사실 2019년도가 제가 유튜브 한지 한 4, 5년 됐을 때인데 2015년 말부터 했었으니까 근데 그때 600명밖에 안 됐거든요. 그랬는데 600명에서 시작해가지고 순식간에 1000명 넘고 막 그러다가 지금까지 이어져 온 건데 어쨌든 한숨 쉬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냥 시간이 지나가면서 한숨을 쉬는 빈도가 좀 줄어들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내일도 성토하라고 말씀 못 드리겠고 건강히 일상 즐기면서 굳은 마음으로 결과 일단 뭐 결과 나오는 거 봐야죠. 뭐 어쩌겠어요. 지금 방법이 없는데 결과 일단 나오는 거 보고 그리고 우리의 향후 행보를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남 K였습니다.